옛날 옛적 한양 도성 북쪽에 위풍당당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조선 최고의 권세가 중 하나인 박대감의 저택이었지요. 박대감에게는 하늘이 내린 선물과도 같은 외동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아란이었습니다. 아란은 이름처럼 난초같이 맑고 청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아란의 아름다움은 어떤 말로도 형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가지런했고 눈동자는 가을 호수처럼 깊고 맑았으며 입술은 봄날의 진달래꽃처럼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번 미소를 지으면 온 세상의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미모로 인해 한양 장안의 수많은 명문가 자제들이 그녀에게 구혼하였지만 박대감은 딸의 앞날을 위해 신중히 배필을 고르고자 했습니다. 우리 아란이의 배필은 단순히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 딸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 군자여야 하네. 박대감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자년 가을, 임금께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시며 박대감은 정치적으로 불리한 자리에 서게 되었고 가문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조판서의 아들 최진원이 아란에게 구혼해 왔습니다. 최진원은 겉보기에는 훤칠한 외모와 뛰어난 학식, 그리고 높은 가문의 자제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마지못해 이 혼사를 받아들였고 아란은 부모의 뜻에 따라 최진원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례날, 아란은 화려한 꽃가마에 올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원삼과 화려한 족두리를 쓴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아란은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할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너무 걱정 마시어요. 신랑 되실 분은 풍채도 좋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다 하니 앞으로 좋은 날들만 있으실 거예요. 아란의 유모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했지만 아란의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진원의 집에 도착한 아란은 화려한 대청마루에서 전통적인 혼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처음 마주한 최진원은 훤칠한 키에 준수한 얼굴을 가진 사내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란은 그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지요. 혼례식이 끝난 후 아란은 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온종일 무거운 혼례복을 입고 예를 갖추느라 지친 그녀는 잠시 눈을 붙이고 싶었지만 곧 방문이 열리고 최진원이 들어왔습니다. 부인. 최진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가 아란에게 다가와 족두리를 조심스럽게 벗겨주었지요. 아란은 수줍은 마음에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게. 내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네? 최진원의 말에 아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친 순간 아란은 최진원의 눈빛이 순간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었지요. 과연 소문대로 아름답군. 최진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란을 품에 안으려 했지만 그의 품에서는 사랑이 아닌 차가운 의무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아란은 그날 밤 남편의 차가운 품 안에서 봄날의 꽃이 서리를 맞은 듯 떨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란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최진원의 아내로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챙기고 시부모님께 예를 다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최진원은 그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집에 머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오늘도 밤늦게 돌아오신다 하셨습니다. 하녀의 말에 아란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저 침묵 속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달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란은 정원에서 홀로 낙엽을 밟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요.
아란이 돌아보니 그곳에는 집안의 머슴인 무쇠가 서 있었습니다. 무쇠는 이 댁에서 일하는 머슴 중 가장 듬직하고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넓은 어깨와 건장한 체격을 가졌지만 그의 눈빛은 의외로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무쇠는 아란을 보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깐, 거기 섰거라. 아란이 부르자 무쇠는 멈춰 섰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무쇠의 목소리는 깊고 낮았습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아란을 감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세라 하옵니다. 마님, 무세라. 특이한 이름이구나. 어머님께서 제가 태어날 때 무쇠처럼 튼튼하게 자라라 하여 그리 이름 지으셨다 합니다. 아란은 처음으로 무쇠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중함과 성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은 맑은 강물처럼 투명했지요. 앞으로 정원 일은 내가 맡아주겠느냐? 지금 심어둔 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이다. 마님. 제 목숨을 바쳐 꽃들을 돌보겠습니다. 무쇠의 진지한 대답에 아란은 오랜만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본 무쇠의 가슴은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지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란의 미소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쇠는 정원에서 부지런히 일했고 아란은 가끔 그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쇠의 성실한 노력 덕분에 정원은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졌고 아란의 마음에도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란의 일상은 여전히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진호는 점점 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와도 그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란을 무쇠는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란은 정원에서 걷다가 발에 걸린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무쇠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무쇠의 손이 아란의 팔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아란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온기에 기대어 있다가 황급히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고맙다, 무쇠야. 제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마님. 무쇠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섰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란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란은 오랜만에 돌아온 최진원을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얻고자 정성을 다했지요. 하지만 최진원은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리 음식 맛이 없는가? 내가 밖에서 먹던 음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군. 최진원의 차가운 말에 아란의 마음은 또 한 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남편의 꾸짖음을 받아들였지요. 앞으로는 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서방님. 됐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매일 이 탕약을 마시도록 하게. 아직 자식을 보지 못한 것이 못내 걱정이네. 최진원은 하인을 불러 탕약 한 봉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탕약에서는 씁쓸한 냄새가 났지만 아란은 남편의 말에 따라 매일 그 약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이 약은 자식을 빨리 얻게 해준다니 매일 빠짐없이 마시도록 하게. 최진원의 말에 아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생기면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최진원의 눈빛 속에 감춰진 음험한 계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란은 매일 아침 그 탕약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쓴맛이 느껴졌지만 점차 복용할수록 그녀의 몸은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기력은 떨어졌으며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마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약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유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아란은 남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 이 약은 서방님께서 특별히 지어주신 것이니 효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란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야위어갔고 한때 꽃처럼 피어있던 그녀의 아름다움은 시들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무쇠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무쇠는 아란이 마시고 남은 탕약 그릇을 치우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릇 바닥에는 검붉은 가루가 미세하게 남아있었고 그 냄새는 무쇠가 알고 있는 독초의 냄새와 비슷했지요. 무쇠는 즉시 그 가루를 몰래 챙겨 마을의 약재상에게 가져갔습니다. 어르신,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재상은 가루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반묘라는 독초의 가루일세. 소량으로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계속 복용하면 사람을 서서히 쇠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목숨을 앗아가지. 약재상의 말을 들은 무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진원이 아란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급히 아란에게 돌아가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자신이 천한 머슴의 신분으로 어찌 마님의 남편을 의심하는 말을 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무렵 최진원은 자신의 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하들을 시켜 아란이 다른 남자와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최진원은 교묘하게 증거를 만들어 사람들의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들었는가? 마님께서 밤마다 담을 넘어간다고 하더군. 그러게 말이야. 얼마 전에도 마님의 방에서 이상한 남자의 물건이 발견되었다던데. 하인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무쇠는 이 모든 것이 최진원의 계략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란의 방 주변을 맴돌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쇠는 최진원의 신복인 하인이 몰래 아란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 짓이냐? 무쇠가 소리치자 하인은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무쇠가 방안을 살펴보니 하인이 남자의 비단 허리띠를 아란의 베개 밑에 숨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쇠는 그 허리띠를 가져와 감추었지만 이미 최진원의 계략은 실행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진원은 집안 어른들과 친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최진원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아내 아란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아란은 너무 놀라 말조차 나오지 않았지요. 증거가 있느냐? 제 아내의 방에서 발견된 남자의 허리띠와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병은 외간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생긴 병일 뿐 결코 평범한 병이 아닙니다. 최진원은 미리 준비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아란의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아란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최진원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란의 절규에도 시아버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 자리에서 출박을 명하노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시아버지의 명령에 하인들은 아란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한겨울 혹한에 단지 입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집 밖으로 쫓겨났지요. 모두가 그녀를 외면하는 가운데 무쇠만이 이 모든 상황을 비통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란은 집 밖으로 쫓겨나 눈 내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독 때문에 이미 쇠약해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에 더욱 떨렸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아버님, 어머님, 아란은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그녀는 이제 홀로 세상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힘이 다해 차가운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쇠였습니다. 그는 아란을 계속 따라왔던 것이지요. 무쇠는 쓰러진 아란을 발견하고 즉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님,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무쇠는 아란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란을 감싸주었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마님. 제발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무쇠는 아란을 업은 채 눈밭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아란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는 멀리 산속에 자신이 알고 있는 작은 숲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은신처였습니다. 밤새 눈길을 걸어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한 무쇠는 조심스럽게 아란을 눕혔습니다. 그는 재빨리 불을 피우고 아란의 차가운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제발 눈을 떠 주십시오. 제발. 무쇠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란을 간호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와 달인 물을 그녀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고 그녀의 차가운 손발을 자신의 손으로 문질러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나흘째 되는 날, 아란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앞에 보인 것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무쇠의 얼굴이었습니다. 무쇠, 마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무쇠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제가 어릴 적 살던 오두막입니다. 마님을 구하기 위해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아란은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여전히 몸이 약해 다시 누웠습니다. 무쇠는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지요. 아직 몸이 약하십니다. 조금 더 쉬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구해준 거니? 감히 제가 마님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일 뿐입니다. 무쇠의 진심 어린 말에 아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지요. 고맙다, 무쇠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마님. 제 목숨을 바쳐 마님을 보호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무쇠의 말에 아란은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충성심과 더불어 감출 수 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무쇠는 정성을 다해 아란을 간호했고 아란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님께서 드시던 탕약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독이라고? 예, 그 약을 가지고 약재상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밤묘라는 독초가 들어있어 사람을 서서히 쇠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최진원 나리가 나를 예, 마님. 나리께서 마님을 해치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쫓아내기 위해 거짓 증거까지 만드셨습니다. 아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어째서 나를 그렇게까지? 제가 알기로는 나리께서 기생연혼과 내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님의 가문이 가진 재산을 차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무쇠의 말에 아란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원이 자신에게 보여준 냉담함, 매일 마시게 한 탕약, 그리고 그 거짓 누명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무쇠야, 고맙다. 내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구나. 이제 나는 진실을 밝히고 내 명예를 되찾아야겠어.
마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내가 쉬는 동안 최진원은 더 큰 악행을 저지를지도 몰라. 그렇다면 제가 마님을 대신하여 증거를 찾아오겠습니다. 마님은 여기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하지만 무쇠야, 그건 너무 위험해.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저는 움직임이 빠르고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심해, 무쇠야. 내가 다치면 나는 정말 제 목숨 바쳐 마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란을 위해 충분한 음식과 약초를 준비해두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무쇠는 조심스럽게 최진원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슴의 신분을 이용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최진원의 뒤를 밟았지요. 며칠을 지켜본 끝에 무쇠는 마침내 최진원이 기생연홍을 만나러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쇠는 화려한 기생집 담벼락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집에서 쫓겨났으니 곧 죽겠지. 그러면 그녀의 재산은 모두 내 것이 될 거야. 그래서 나리께서 좋답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과감하시니. 하지만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어쩌실 건가요? 걱정 말게. 그녀는 오랫동안 독을 먹었고 그 추운 날씨에 쫓겨났으니 살아남을 리 없어. 설령 살아있다 해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부정한 여자로 알고 있으니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이 대화를 들은 무쇠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참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음으로 최진원이 독초를 구매했던 약방을 찾아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틀림없이 최진원 대감이 밤료를 사갔소. 처음에는 약으로 쓸 거라 하여 판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인다면 내 죄를 어찌 씻을까 걱정이었소. 무쇠는 약재상의 증언을 받아 적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란의 아버지인 박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박대감은 딸이 쫓겨난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쇠는 며칠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누구냐? 너는? 저는 최진원 댁에서 일하던 머슴 무쇠라 합니다. 아란 아가씨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딸에 관한 무슨 이야기냐? 어서 말해보거라. 무쇠는 그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박대감에게 알렸습니다. 최진원이 아란에게 독을 먹인 일, 거짓 증거를 만들어 그녀를 쫓아낸 일, 그리고 자신이 아란을 구해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지요. 그게 사실이냐? 내 딸이 아직 살아있다고? 예, 대감님. 아가씨는 지금 제가 아는 산속 오두막에서 몸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최진원의 악행을 밝히면 아가씨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박대감은 무쇠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이 감히 내 딸을 이렇게 해치다니. 박대감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어전회의에서 최진원의 만행을 고발했고 임금은 진노하여 금부도사를 보내 최진원과 기생연홍을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최진원은 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지요. 아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박대감은 딸을 데려오기 위해 무쇠와 함께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박대감은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란아. 아버님. 아란은 아버지를 보자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내 딸아, 이렇게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니. 너를 그런 자에게 시집 보낸 내 잘못이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괜찮아요. 박대감은 무쇠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구해주었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대감님.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박대감은 딸을 데리고 한양으로 돌아갔고 아라는 아버지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무쇠는 다시 머슴의 신분으로 돌아갔지만 박대감은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집안의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는 점차 건강을 회복했고 그녀의 아름다움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쇠를 향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라는 정원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무쇠가 나무를 손질하러 정원에 들어왔지요. 무쇠야, 마님, 부르셨습니까? 이제는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아란이라 불러주렴.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찌 무쇠야, 너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야.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든 사람이기도 해. 무쇠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요.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천한 머슴일 뿐입니다. 신분이 중요한가? 내가 보여준 진심과 용기는 어떤 높은 신분의 사람도 가지지 못한 것이었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님과 저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무쇠야, 나는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고 싶어. 아란의 고백에 무쇠의 눈에는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지요. 저도 마님을 처음 뵙던 순간부터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경스러운 마음인 줄 알고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을 억누르지 마.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은 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크게 반대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무쇠를 인정해주세요. 그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제가 진정으로 마음을 준 사람입니다. 아란의 간절한 호소에 박대감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대감은 무쇠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정말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예, 대감님.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과거 시험을 준비하게. 박대감은 무쇠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 무쇠가 과거에 합격한다면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만약 자네가 과거에 합격한다면 내 딸과의 혼인을 허락하겠네? 무쇠는 이 제안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사실 어릴 적부터 서당에서 글을 배웠지만 생계를 위해 머슴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쇠는 박대감의 도움으로 과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읽으며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란 역시 그의 곁에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도움을 주었지요. 무쇠야, 너는 반드시 합격할 거야. 내 아내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아란의 격려에 무쇠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마침내 과거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쇠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원급제라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아란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대감 역시 무쇠의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그는 약속대로 무쇠와 아란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이제 자네는 더 이상 무쇠가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될 것이네. 자네의 재능과 인품은 이미 증명되었으니 앞으로 조정에서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야. 박대감의 말처럼 무쇠는 새로운 관직과 함께 지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란과 혼인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이석과 아란의 혼례는 한양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머슴에서 고관이 된 이석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석과 아라는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업고 눈길을 걸었던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날 당신을 업고 걸었던 그 순간이 제 평생 가장 두렵고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있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었겠지요. 당신과 만나기 위해 제가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눈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의 눈처럼 하얗고 순수했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추위가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했지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조선 땅에 널리 퍼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신부 옛날 옛적 한양 도성 북쪽에 위풍당당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조선 최고의 권세가 중 하나인 박대감의 저택이었지요. 박대감에게는 하늘이 내린 선물과도 같은 외동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아란이었습니다. 아란은 이름처럼 난초같이 맑고 청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아란의 아름다움은 어떤 말로도 형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가지런했고 눈동자는 가을 호수처럼 깊고 맑았으며 입술은 봄날의 진달래꽃처럼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번 미소를 지으면 온 세상의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미모로 인해 한양 장안의 수많은 명문가 자제들이 그녀에게 구혼하였지만 박대감은 딸의 앞날을 위해 신중히 배필을 고르고자 했습니다. 우리 아란이의 배필은 단순히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 딸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 군자여야 하네. 박대감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자년 가을, 임금께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시며 박대감은 정치적으로 불리한 자리에 서게 되었고 가문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조판서의 아들 최진원이 아란에게 구혼해 왔습니다. 최진원은 겉보기에는 훤칠한 외모와 뛰어난 학식, 그리고 높은 가문의 자제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마지못해 이 혼사를 받아들였고 아란은 부모의 뜻에 따라 최진원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례날, 아란은 화려한 꽃가마에 올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원삼과 화려한 족두리를 쓴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아란은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할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너무 걱정 마시어요. 신랑 되실 분은 풍채도 좋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다 하니 앞으로 좋은 날들만 있으실 거예요. 아란의 유모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했지만 아란의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진원의 집에 도착한 아란은 화려한 대청마루에서 전통적인 혼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처음 마주한 최진원은 훤칠한 키에 준수한 얼굴을 가진 사내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란은 그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지요. 혼례식이 끝난 후 아란은 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온종일 무거운 혼례복을 입고 예를 갖추느라 지친 그녀는 잠시 눈을 붙이고 싶었지만 곧 방문이 열리고 최진원이 들어왔습니다. 부인. 최진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가 아란에게 다가와 족두리를 조심스럽게 벗겨주었지요. 아란은 수줍은 마음에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게. 내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네? 최진원의 말에 아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친 순간 아란은 최진원의 눈빛이 순간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었지요. 과연 소문대로 아름답군. 최진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란을 품에 안으려 했지만 그의 품에서는 사랑이 아닌 차가운 의무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아란은 그날 밤 남편의 차가운 품 안에서 봄날의 꽃이 서리를 맞은 듯 떨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란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최진원의 아내로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챙기고 시부모님께 예를 다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최진원은 그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집에 머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오늘도 밤늦게 돌아오신다 하셨습니다. 하녀의 말에 아란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저 침묵 속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달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란은 정원에서 홀로 낙엽을 밟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요. 아란이 돌아보니 그곳에는 집안의 머슴인 무쇠가 서 있었습니다. 무쇠는 이 댁에서 일하는 머슴 중 가장 듬직하고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넓은 어깨와 건장한 체격을 가졌지만 그의 눈빛은 의외로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무쇠는 아란을 보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깐, 거기 섰거라. 아란이 부르자 무쇠는 멈춰 섰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무쇠의 목소리는 깊고 낮았습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아란을 감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세라 하옵니다. 마님. 무세라. 특이한 이름이구나. 어머님께서 제가 태어날 때 무쇠처럼 튼튼하게 자라라 하여 그리 이름 지으셨다 합니다. 아란은 처음으로 무쇠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중함과 성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은 맑은 강물처럼 투명했지요. 앞으로 정원 일은 내가 맡아주겠느냐? 지금 심어둔 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이다. 예, 마님. 제 목숨을 바쳐 꽃들을 돌보겠습니다. 무쇠의 진지한 대답에 아란은 오랜만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본 무쇠의 가슴은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지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란의 미소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쇠는 정원에서 부지런히 일했고 아란은 가끔 그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쇠의 성실한 노력 덕분에 정원은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졌고 아란의 마음에도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란의 일상은 여전히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진호는 점점 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와도 그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란을 무쇠는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란은 정원에서 걷다가 발에 걸린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무쇠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무쇠의 손이 아란의 팔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아란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온기에 기대어 있다가 황급히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고맙다, 무쇠야. 제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마님. 무쇠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섰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란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란은 오랜만에 돌아온 최진원을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얻고자 정성을 다했지요. 하지만 최진원은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리 음식 맛이 없는가? 내가 밖에서 먹던 음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군. 최진원의 차가운 말에 아란의 마음은 또 한 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남편의 꾸짖음을 받아들였지요. 앞으로는 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서방님. 됐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매일 이 탕약을 마시도록 하게.
아직 자식을 보지 못한 것이 못내 걱정이네. 최진원은 하인을 불러 탕약 한 봉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탕약에서는 씁쓸한 냄새가 났지만 아라는 남편의 말에 따라 매일 그 약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이 약은 자식을 빨리 얻게 해준다니 매일 빠짐없이 마시도록 하게. 최진원의 말에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생기면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최진원의 눈빛 속에 감춰진 음험한 계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라는 매일 아침 그 탕약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쓴맛이 느껴졌지만 점차 복용할수록 그녀의 몸은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기력은 떨어졌으며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마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약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유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아라는 남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 이 약은 서방님께서 특별히 지어주신 것이니 효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란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야위어갔고 한때 꽃처럼 피어있던 그녀의 아름다움은 시들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무쇠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무쇠는 아란이 마시고 남은 탕약 그릇을 치우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릇 바닥에는 검붉은 가루가 미세하게 남아있었고 그 냄새는 무쇠가 알고 있는 독초의 냄새와 비슷했지요. 무쇠는 즉시 그 가루를 몰래 챙겨 마을의 약재상에게 가져갔습니다. 어르신,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재상은 가루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반묘라는 독초의 가루일세. 소량으로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계속 복용하면 사람을 서서히 쇠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목숨을 앗아가지. 약재상의 말을 들은 무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진원이 아란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급히 아란에게 돌아가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자신이 천한 머슴의 신분으로 어찌 마님의 남편을 의심하는 말을 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무렵 최진원은 자신의 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하들을 시켜 아란이 다른 남자와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최진원은 교묘하게 증거를 만들어 사람들의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들었는가? 마님께서 밤마다 담을 넘어간다고 하더군. 그러게 말이야. 얼마 전에도 마님의 방에서 이상한 남자의 물건이 발견되었다던데. 하인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무쇠는 이 모든 것이 최진원의 계략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란의 방 주변을 맴돌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쇠는 최진원의 신복인 하인이 몰래 아란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 짓이냐? 무쇠가 소리치자 하인은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무쇠가 방안을 살펴보니 하인이 남자의 비단 허리띠를 아란의 베개 밑에 숨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쇠는 그 허리띠를 가져와 감추었지만 이미 최진원의 계략은 실행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진원은 집안 어른들과 친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최진원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아내 아란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아란은 너무 놀라 말조차 나오지 않았지요. 증거가 있느냐? 제 아내의 방에서 발견된 남자의 허리띠와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병은 외간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생긴 병일 뿐 결코 평범한 병이 아닙니다. 최진원은 미리 준비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아란의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아란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최진원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란의 절규에도 시아버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 자리에서 출박을 명하노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시아버지의 명령에 하인들은 아란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한겨울 혹한에 단지 입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집 밖으로 쫓겨났지요. 모두가 그녀를 외면하는 가운데 무쇠만이 이 모든 상황을 비통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란은 집 밖으로 쫓겨나 눈 내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독 때문에 이미 쇠약해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에 더욱 떨렸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아버님, 어머님, 아란은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그녀는 이제 홀로 세상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힘이 다해 차가운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쇠였습니다. 그는 아란을 계속 따라왔던 것이지요. 무쇠는 쓰러진 아란을 발견하고 즉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님,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무쇠는 아란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란을 감싸주었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마님. 제발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무쇠는 아란을 업은 채 눈밭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아란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는 멀리 산속에 자신이 알고 있는 작은 숲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은신처였습니다. 밤새 눈길을 걸어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한 무쇠는 조심스럽게 아란을 눕혔습니다. 그는 재빨리 불을 피우고 아란의 차가운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제발 눈을 떠 주십시오. 제발. 무쇠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란을 간호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와 달인 물을 그녀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고 그녀의 차가운 손발을 자신의 손으로 문질러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나흘째 되는 날, 아란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앞에 보인 것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무쇠의 얼굴이었습니다. 무쇠, 마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무쇠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제가 어릴 적 살던 오두막입니다. 마님을 구하기 위해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아란은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여전히 몸이 약해 다시 누웠습니다. 무쇠는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지요. 아직 몸이 약하십니다. 조금 더 쉬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구해준 거니? 감히 제가 마님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일 뿐입니다. 무쇠의 진심 어린 말에 아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지요. 고맙다, 무쇠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마님. 제 목숨을 바쳐 마님을 보호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무쇠의 말에 아란은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충성심과 더불어 감출 수 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무쇠는 정성을 다해 아란을 간호했고 아란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님께서 드시던 탕약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독이라고. 예, 그 약을 가지고 약재상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밤묘라는 독초가 들어있어 사람을 서서히 쇠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최진원 나리가 나를 마님. 나리께서 마님을 해치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쫓아내기 위해 거짓 증거까지 만드셨습니다. 아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어째서 나를 그렇게까지. 제가 알기로는 나리께서 기생연혼과 내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님의 가문이 가진 재산을 차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무쇠의 말에 아라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원이 자신에게 보여준 냉담함, 매일 마시게 한 탕약, 그리고 그 거짓 누명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무쇠야, 고맙다. 내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구나. 이제 나는 진실을 밝히고 내 명예를 되찾아야겠어. 마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내가 쉬는 동안 최진원은 더 큰 악행을 저지를지도 몰라. 그렇다면 제가 마님을 대신하여 증거를 찾아오겠습니다. 마님은 여기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하지만 무쇠야, 그건 너무 위험해.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저는 움직임이 빠르고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심해, 무쇠야. 내가 다치면 나는 정말. 제 목숨 바쳐 마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란을 위해 충분한 음식과 약초를 준비해두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무쇠는 조심스럽게 최진원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슴의 신분을 이용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최진원의 뒤를 밟았지요. 며칠을 지켜본 끝에 무쇠는 마침내 최진원이 기생연홍을 만나러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쇠는 화려한 기생집 담벼락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집에서 쫓겨났으니 곧 죽겠지. 그러면 그녀의 재산은 모두 내 것이 될 거야. 그래서 나리께서 좋답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과감하시니. 하지만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어쩌실 건가요? 걱정 말게. 그녀는 오랫동안 독을 먹었고 그 추운 날씨에 쫓겨났으니 살아남을 리 없어. 설령 살아있다 해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부정한 여자로 알고 있으니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이 대화를 들은 무쇠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참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음으로 최진원이 독초를 구매했던 약방을 찾아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틀림없이 최진원 대감이 밤료를 사갔소. 처음에는 약으로 쓸 거라 하여 판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인다면 내 죄를 어찌 씻을까 걱정이었소. 무쇠는 약재상의 증언을 받아 적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란의 아버지인 박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박대감은 딸이 쫓겨난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쇠는 며칠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누구냐? 너는? 저는 최진원 댁에서 일하던 머슴 무쇠라 합니다. 아란 아가씨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딸에 관한 무슨 이야기냐? 어서 말해보거라. 무쇠는 그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박대감에게 알렸습니다. 최진원이 아란에게 독을 먹인 일, 거짓 증거를 만들어 그녀를 쫓아낸 일, 그리고 자신이 아란을 구해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지요. 그게 사실이냐? 내 딸이 아직 살아있다고? 예, 대감님. 아가씨는 지금 제가 아는 산속 오두막에서 몸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최진원의 악행을 밝히면 아가씨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박대감은 무쇠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이 감히 내 딸을 이렇게 해치다니. 박대감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어전회의에서 최진원의 만행을 고발했고 임금은 진노하여 금부도사를 보내 최진원과 기생연홍을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최진원은 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지요. 아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박대감은 딸을 데려오기 위해 무쇠와 함께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박대감은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란아, 아버님, 아란은 아버지를 보자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내 딸아, 이렇게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니. 너를 그런 자에게 시집 보낸 내 잘못이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괜찮아요. 박대감은 무쇠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구해주었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대감님.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박대감은 딸을 데리고 한양으로 돌아갔고 아란은 아버지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무쇠는 다시 머슴의 신분으로 돌아갔지만 박대감은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집안의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란은 점차 건강을 회복했고 그녀의 아름다움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쇠를 향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란은 정원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무쇠가 나무를 손질하러 정원에 들어왔지요. 무쇠야, 마님, 부르셨습니까? 이제는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아란이라 불러주렴.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찌 무쇠야, 너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야.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든 사람이기도 해. 무쇠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요.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천한 머슴일 뿐입니다. 신분이 중요한가? 내가 보여준 진심과 용기는 어떤 높은 신분의 사람도 가지지 못한 것이었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님과 저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무쇠야, 나는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고 싶어. 아란의 고백에 무쇠의 눈에는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지요. 저도 마님을 처음 뵙던 순간부터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경스러운 마음인 줄 알고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을 억누르지 마.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은 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크게 반대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무쇠를 인정해주세요. 그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제가 진정으로 마음을 준 사람입니다. 아란의 간절한 호소에 박대감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대감은 무쇠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정말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예, 대감님.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과거 시험을 준비하게. 박대감은 무쇠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 무쇠가 과거에 합격한다면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만약 자네가 과거에 합격한다면 내 딸과의 혼인을 허락하겠네? 무쇠는 이 제안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사실 어릴 적부터 서당에서 글을 배웠지만 생계를 위해 머슴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쇠는 박대감의 도움으로 과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읽으며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란 역시 그의 곁에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도움을 주었지요. 무쇠야, 너는 반드시 합격할 거야. 내 안에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아란의 격려에 무쇠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마침